인민의 보혈을 빨아먹고 산 악질 반동 문제들을 모조리 끌어내자! 일제 앞잡이들을 처단하자! 숨어있는 사람은 무조건 반역자다. 좌익이 호박잎 하나 내준 것도 반역이다. 다 죽여! 한때는 우리로 묶였을 사람들, 무엇이 그들의 편을 나누었을까? 같은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덜거리듯 내려지는 사형 선고. 군인들이 선에서 왜 사람 죽여도 좋습니까? 이렇게 막 옳소 막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막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그냥 대놓고 빵빵빵 다 쏘죠. 그 한 번 봤는데 어떤 방어도 못하는 목숨에 실성한 듯 행해지는 한없이 가벼운 학살. 그쪽으로 딱 팡팡 쏴가지고 언더 안 넘기니까 니폰도로 그냥 칼로 탁 친 거예요, 모가지를. 그런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무수한 생이 하찮고 하찮게 널브러지던 시절, 어디에도 피난처는 없었다. 인간 세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참 지옥 이상 그런 차먹은 상태였습니다. 좌익에 의해 우익이 흘린 핏자국은 우익에 의해 좌익이 흘린 핏자국으로 금세 덮였다. 한데 엉긴 피해 주인을 어찌 고를 수 있겠는가. 양쪽의 복수와 원한의 무게도 뒤엉켜 낭자한 선열처럼 구분할 수 없었다. 학교 운동장, 마을의 너른 공터, 개울이 흐르는 다리 위에서 동일한 방식의 학살이 주체만 바뀌어 재현됐다. 그들이 흘린 핏물이 도체에 흐르며 피는 피를 부르고 복수는 복수를 불렀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4부 피해 서막. 순천 응원부대로 파견된 벌교 경찰서 경찰과 군수등 공무원이 모두 피신하면서 20일 오후 벌교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는 지하에서 활동하던 지역인민위원회가 무혈점령했다. 당시 벌교는 극심한 빈부 차이로 지주와 소작인 우익과 좌익의 갈등의 골이 깊었다. 더구나 대지주에 반발하는 소장료 투쟁이 잦았는데 이에 동조하는 세력도 많아 벌교 주민의 상당수는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벌교 인민위원회는 곧장 우체국 앞에서 인민재판을 열었다. 뭔 일이 돼? 반동 문자를 처단하는 인민재판을 합시다. 완장 차고 설치면서 좌익들 잡아들인 저것들 죽어야 옳지 않겠소이까? 아이고 어쩐데?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욕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맞는 말이라고 해주세. 어서! 민주적으로다가 찬성하는 사람은 박수를 치시오. 어따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우리 말에 반대한다는 것이오. 반동 문자들을 처단하자. 박수. 처단하자. 인민위원회에 의한 인민재판은 벌교 우체국 앞에서 진행됐다. 소화다리로 불리는 부영교에서 우익 인사들이 학살됐다. 김화봉, 순경이 총살됐다. 고흥 동강지서에서 끌려온 박순경도 사살됐다. 벌교 나간면장 박평준의 아들 박현석은 마산 15연대 1등 상사로 휴가 중 잡혀와서 부친의 행방을 취조당하다 총살됐다.
이외에 벌교서로 끌려온 몇몇 우익들도 함께 처형을 당했다. 이곳에서 우익 인사들이 흘린 핏자국은 이내 좌익 인사들의 핏자국으로 덧칠이 됐다. 토벌군이 들어온 뒤 동일한 방식의 학살이 재현됐다. 다만 이번엔 가해 주체가 바뀌어 수많은 좌익 인사들이 흘린 피가 부영교 아래로 흘렀다. 23일 오후 2시 여수인민위원회 최고심사위원회는 반역자로 결정된 우익인사의 사형을 보안소 앞에서 거행했다. 처형된 사람은 천일고무 사장 김영준, 대동청년단장 박귀환, 경찰서 후원회장 연창희, 한민당 간부 차화린 등이었다. 즉결 처분이나 인민재판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악질 반동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로 평소 좌익과 충돌이 잦았던 우익이나 경찰 간부 등 10여 명이었다. 경찰을 비롯한 대부분 사람들 200여 명은 밤을 넘기지 않고 석방시켰다. 여수의 바깥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총성이 오가고 있었으나 마치 태풍의 눈처럼 여수 시내는 비교적 고요하고 덤덤했다. 은행도 문을 열었고 시내 상점가도 장사를 하고 영단 창고의 쌀 배급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육지 쪽으로 무조건 탈기야! 김정은 대대장님! 저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끼라! 싹 다 날려버려! 무조건 갖다 대! 부산에서 급파된 해군 LST의 선상에서는 박격포를 쏘았다. 김종원 대위가 이끄는 5연대 일대대는 무차별 총격을 가하며 여수 상륙을 시도했다. 사전 정찰도 없이 육지를 향해 맹목적으로 난폭하게 총을 쏘아댄 뒤 여수 항구 쪽으로 상륙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재앙에 가까웠다. 적에게 아군을 노출하고 탄약만 써버리는 낭비를 저질러 결국 김종원은 전투사령부 본부로부터 여수에 상륙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위협을 느낀 여수 시민 무장대는 정포 바닷가에 허수아비를 세워 토벌군의 눈을 속였다. 반란군 새끼! 올라가기만 하면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겠어! 다 골라보내주겠어! 토벌부대가 중구난방으로 여수를 공략하고 있던 23일 순천 지역의 토벌군은 순천을 완전히 탈환했다. 좌우익 갈등이 첨예했던 순천에서는 좌익에 의한 우익의 희생보다 군경과 우익에 의한 좌익의 희생이 몇 곱절 많았다. 순천시가지 소탕전을 완료한 토벌군은 읍내의 가옥을 샅샅이 수색한 뒤 거의 모든 은민을 순천 북국민학교 교정에 집결시켰다. 지금 이 시간으로 집안에 개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북국민학교로 출범한다. 만약 나오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은 반란군 반역자로 간주한다. 반역자는 그 자리에서 처형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순천 사람은 전부 북국민학교로 모인다. 숨어있는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해. 그 자리에서 처형한다. 에이! 어저희 다 불러낸 것 같은데 그만할까? 저기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데 저 집으로 들어가자. 아까 갔던 집 아니야? 아니라니까. 안에 누가 있다! 꼼짝 마! 누구요? 영감이 어디 아픈가 본데? 끌고 가. 아픈 영감은 어떡해? 그럼 죽여! 숨어있는 사람은 전부 반역자다. 순천 북국민학교 운동장에서는 좌익과 좌익 협력자를 색출했다. 가장 먼저 40세 이하의 남자 중에서 군용 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는 따로 분류되어 경찰, 대동청년단, 학년생 등에 의해 부역자를 적발하고 다음으로 각 동네별 지방유지, 우익인사에 의해 부역자가 적발됐다. 부역자는 1급 인민재판에 적극 참여한 자, 2급은 소극적 가담자, 3급은 애매한 자로 분류해 처벌이나 재심사를 받았다. 당시 순천에서 임시경찰로 활동했던 박오선 씨의 증언이다. 순천시민이 민성함이 있어, 6개가. 큰 민성함이. 그러니까 내가 6시 되면
예를 들어 키를 갖고 싹 들어가지고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계엄사령 줄 놈, 경찰서 줄 놈 그래가지고 계엄사령 가면 백발 백중 이제 가든 총살 아니면 무기 20년 이상 징역이죠. 근데 갑은 총사, 어른 무기징역, 배임은 20년 이상 징역 아닙니까? 국민학교도 갖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또 찝어가지고 공산당 한놈 해가지고 이루하고 나오면 네가 10명 뽑아내봐. 이거 공산당 하는 말이요. 그럼 내가 니는 살려준다. 가을이라 그 나락밭입니다. 삼산중앙에 이수중학교 그거 옛날 벌판입니다. 그거 뭐냐면 그거 그 총 한 열이 묶어놓고 파방 하면서 그 탁 잡아지고. 여기는 애매한 놈들만 남았구만. 어이, 거기 경찰 하나 데려와. 네. 당신 경찰이야? 이 중에서 반란군 부역자나 좌익한 사람들 잡아내봐. 저기 저자는 좌익들이 인민재판에서 우리 경찰들 죽일 때 앞에서 박수 치던 놈입니다. 그러네. 나 아니요. 나가 무슨 박수를 쳤다고. 그냥 구경만 했구만. 저기 저 여편네는 서방이 인민위원회고 저 짝의 어르신도 좌익 집안인디. 자네 나한테 왜 이런가? 우리 집안에 무슨 좌익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유, 내가 언제 한 소리 했다고 이러는가? 자네 이러다 천벌 받네. 엄마? 천벌은 시방 영감님이 받게 생겼어요. 시끄러! 다들 끌고 가. 순천 북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인 많은 혐의자 중에서 누가 반란군에 협조했는지 적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 살아남은 경찰은 숨어있거나 탈출했거나 구사일생 목숨을 부지한 경우였으므로 반란 협조자를 구별해낼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돌아온 경찰과 우익들은 살아있는 다른 편 사람들에게 지독한 복수를 안겼다. 여순 사건 연구자 박병섭 선생의 이야기다. 운동장에 점프 함께 한 다음에 머리 짧은 사람, 운동하시는 사람, 손가락에 군살이 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가담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직전에는 경찰 가족 혹시 있느냐, 그 사람들은 이제 빼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북초등학교에서 있게 되죠. 적극 가담자로 자기들이 지목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초등학교 운동장 한켠에서 일부 학살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쪽에서 구덩을 파고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토벌군이 순천시가지 소탕전을 완료한 23일 오후, 순천에 주둔한 토벌군은 백운산으로 도피한 봉기군을 쫓아 이계대대 병력을 광양으로 보냈다. 크고 깊은 산 백운산과 지리산이 가까운 광양 지역은 빨치산이 자주 출몰한 곳이기도 했다. 토벌군이 광양 지역 소탕을 나서면서 광양에서도 잔혹한 피해 보복, 학살이 이루어졌다. 광양이 저쪽에 저 서천변에 가면 방천이 지금 장미꽃이 화려하게 든 장미꽃밭이 있는데 거기 세워놓고 뒤에서 두루룩 갈겨 죽이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양은민 여러분 집합에 마이크로 하면 저 서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한번 집합을 하지요. 그럼 단상에다가 그 빨치산 세워놓고 고백 성사를 시켜 마이크에다 대고, 그리고 거기서 권총 갖고 쏴주는 것도 봤어. 여자 빨치산 내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수를 향한 토벌군은 더욱 거세게 다가왔다. 진학군의 작전은 순천을 중심에 두고 서쪽 광주, 북쪽 남원, 동쪽으로는 하동을 잇는 포위망을 구축해 반군을 남쪽 여수반도로 몰아넣고 봉쇄한 뒤 순천에서 광주로 올라가는 북상로와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반군의 도주로를 차단하면서 최종적으로 여수를 육상, 해상에서 포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넘너리 군인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없더라. 여수를 지킬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 오늘은 어떻게 넘겼는데 내일은 어찌냐? 함정에서 막 한포를 쏘아대던디. 아야, 이러다 진짜로 전쟁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전쟁이 따로 있냐? 이것이 전쟁이지. 야, 저 배에서 이쪽으로 막 갈기는가 봐. 갱변들 허수아비 잘 세워놨지?
그거 보면 우리 숫자가 많은 줄 알고 쉽게 못 덤빌 것이요. 그럼 허수아비 좀 더 만들어야겠다. 23일, 22일인가 23일 날 한포사에 있었거든. 여수중학교를. 이제 그때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니까 학교에서 그걸 아마 배에서 만원경을 보고 안 좋게 본 거지. 그래서 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종소리가 나면 학생들 나올 수밖에 없지. 변소도 가고 해야 돼. 학생들 안 다쳤습니까? 근데 다친 일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냥 다 빗나갔구만. 그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전부 도망가 버렸지. 당시 여수중학교 재학 중이던 이중문 씨의 증언이다. 23일 육지에서는 진압군의 공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부는 여수를 탈환했다고 허위 발표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 탈환 작전을 개시하기도 전에 여수가 탈환됐다는 허위 발표를 할 만큼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이날 오전 10시 허위 정보를 발표했다. 22일 하오 제5여단장 김백일 중령휘하 정예부대는 순천을 완전히 점령하여 목하 사태를 수습 중에 있으며 순천은 질서 회복 중에 있다. 여수는 22일 상호에 탈환하였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여수 순천의 포위망을 탈출한 반란군은 보송에 200여 명, 광양에 400여 명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국군이 포착하고 격파 중에 있다. 항공대는 반란군의 정찰 수색과 귀순 권고문 살포 등으로 활약 중인데 그 공적은 지대한 것이다. 해군 함정은 전남지구 해안선 일대를 봉쇄하고 허나 현실은 사뭇 달랐다. 반군 토벌 전투사령부 송호성은 24일 오후 3시 처음으로 진압작전의 선두에 나섰다. 송호성은 봉기군을 설득하려고 확성기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상황은 잘 풀리지 않았다. 청년 장병들에게 보았다. 무기를 버리고 즉각 도항하라. 웃기고 자빠졌네. 다시 한번 말한다. 14연대 반란에 가담한 청년 장병들은 항복하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항복은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가 목숨만은 살려줄게. 송호성이 여수 초입인 인구부에 이르자 일대에 매복하고 있던 봉기군은 기습을 감행했다. 이 공격으로 송호성은 고막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긴급히 후퇴했다. 인구부 일대에 대한 반충남 씨의 설명이다. 제가 화장터가 있어가지고 마을에 한 7, 8가구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구부라고 했는데 그 우개를 지나갈 때 양쪽에서 십자포화를 많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는 그야말로 차에 실려온 부대가 집중 사격을 당해서 기습 공격을 당했다면 그 부대가 어찌 됐겠습니까? 이 반란군의 혼비백산에서 쫓겨간 사람들이 진압군이 순천에 가서 우리가 소풍강 기분으로 들어가다가 이러고 기습을 당해갖고 쫓겨왔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할 일은 만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이 여수 시내가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더라. 재수없게 뭔 놈은 까마고가 저라고 울었을까이. 허이! 허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휴, 아침부터 재수없이 까마고가 울었싼다. 난리통에 다들 피난 간다고 짐 싸는 모양인데 저놈의 까마고는 무엇을 얻어먹으려고 나라든가 모르겠어. 우리는 의탁할 곳도 마땅치가 않은데 어머니 어쩌죠? 저짝 삼동 쪽에 가면 애미 친정에 일가되는 오래비가 한 분 계신데 그 집에 너 하나는 자리가 있을 것이야. 어머니만 두고요? 안 갑니다. 그럼 어쩐다냐. 그 집도 바나라로 꼽을 데 없이 빡빡할 것인데 너 하나도 염치 없는 마당에 나까지는 못 가지. 저는 괜찮으니까 어머니 가 계세요. 너를 두고 나가 어떻게 간다냐.
그럼 오늘은 어디 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세요, 어머니. 우선 뭔 소리 들었냐? 혹간에 너 그 동무들하고 어울리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제 오동도 앞에 떠있는 함선에서 함포 쏘는 걸 봤어요. 오동도면 너희 학교 바로 앞인데? 아이고, 서울 군인들이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에 대고 대포를 쐈다고? 누구 다친 사람은 없고? 네. 하지만 배가 이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25일 오전 진압부대는 장갑차를 앞세워 여수를 공격했다. 진압군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오후 3시경 여수읍의 외곽고지를 장악한 다음 시가지에 박격포 공격을 가했다. 당시 신문 보도나 증언들은 함정에서 함포 사격이 있었다고 기록하거나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여수 앞바다에 떠있던 LST에서 발사한 것은 함포가 아니라 박격포였다. 당시 해군은 제대로 된 함정 하나 갖고 있지 못했다. 군사적 지식과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했던 기자나 주민들이 포탄의 굉음을 듣고 이를 함포 사격이라 생각한 것이다. 김덕중 박사의 얘기다. 대한민국 국군이 만들어진 다음에 작전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게 전라도 여수와 순천에서의 작전이었고, 또 여수와 순천의 작전은 상륙작전까지 포함한 육군과 해군의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여수를 빠른 시간 내에 진압하지 못한 것은 사실 적이 너무 강대해서라기보다는 아군의 자정 능력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14연대 군인들, 즉 전투를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수 시내를 벗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수에 잔류했던 세력들은 그 지방 자익 세력들이 주였죠. 그래서 실제로 여수에 대한 진압작전이 이루어진 거는 10월 26일과 10월 27일 이 양일간에 걸쳐서 전 부대가 여수 시내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여수 진압 작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24일, 여수인민위원회는 여수인민보를 21일자로 발행했다. 단 한 번 발간된 인민보에는 제주토벌거부병사위원회의 명의로 애국인민에게 고함이란 성명서가 실렸다. 병사위원회는 국군의 사명을 제시하면서 제주도 출동 반대 이유로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출동시키려는 작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족상잔 절대 반대와 미국 즉시 철퇴를 주장했다. 조카, 안에 있는가? 어르신, 며칠 안 보이셔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자넨 별거 없는가? 저야... 자네 모친 생각해서라도 몸 다치지 않게 하게. 우리 장손이 무엇을 어째서라? 그 전에 일이 어찌 돌아가는지 드러나 봅시다. 갈수록 공격이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오늘 밤 여수를 떠납니다. 그러면 시방 그 짝편이 기울고 있다 그 말이여라? 글쎄, 이 우리 편이나 해봐야 어쨌든 거의 다 여수를 뜨고 없으니까요. 이 동네를 이 사단을 맹글어 놓고 싹 다 내뺐다 이거구만. 어르신도 가시는 겁니까? 응, 너도 따라갈 테냐? 이 양반이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시방 누굴 데리고 간단 말이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두고 저 혼자는 안 갑니다. 네 뜻을 알았으니 나는 이만 가야겠다. 부디 몸 조심하고 어머니 잘 살펴드려라. 가만히 있어 보시오. 이 찬밥 한 덩이라도 갖고 가시오. 요기하기도 애로운 처지겠구만. 형수님. 어르신, 몸 조심하세요. 군인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뭔가 유령 같은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채워졌다. 이렇게 불길한 예감은 이내 불길로 타올랐다. 여수 토벌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한동안 여수 읍내는 붉은 화염이 끝없이 치솟아 올랐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 여수는 일시에 타올랐다가 참혹한 거름을 남긴 채 텅 비어갔다. 인구부에서, 율촌에서, 만성리에서, 덕충동에서 때론 혼자, 때론 여럿이 일가족이 동네 사람 전부가 그들의 죽음은 가릴 것이 없었다. 집이 불타고 동네가 불타고 시가지가 불타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여수를 떠났다.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 어버이 혼이 우는 빈터에 서서 옛날을 불러봐도 여수의 아픔을 목격한 광양 추진의 강서구 씨가 지은 노래 여수 브루스는 밖으로 소리내는 것마저 두려워 숨어서 몸을 떨며 부르던 노래였다. 고 김계유 씨의 얘기다. 그 참 여수 브루스가 나오자 절실히 여수 사람들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했어도 내보다 절실한 생각이 들어가도 도저히 그 어디 내놓고는 못 부리고 참 그 은밀하게 그야말로 가까운 친구끼리 어쩌다가 하여간 그 불렀지 내놓고는 도저히 못 불렀습니다. 만약 그걸 부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바로 빨개 주소를 당해갖고 바로 뭐 잡혀 죽을 판이니까요. 여수는 항구였다. 철썩철썩 파도 치는 남쪽의 항구. 어버이 혼이 우는 빈터에 서서 옛날을 불러봐도 채만 남은 이 거리에 부슬부슬 굳은 빛만 내리네. 불바다와 잿더미로 변한 폐허에서 여수블루스는 말문이 닫힌 사람들이 숨죽이며 부르던 노래였다. 참혹한 심정을 노래 아닌 무엇으로 전할 수 있을까? 여기 또 하나의 슬픈 진혼곡이 있다. 어진 여수 황에 우는 물새야 우리 집 선도 돌아본 그대로 갔나요. 김초향 작사, 이봉룡이 작곡을 하고 남인수가 부른 여수야화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지곡이다. 노래는 그나마 마음을 달래주는 위안이었다. 하지만 폐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마저도 용납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는 여수야화의 가사가 불순하고 민심의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음반 판매와 공연을 금지시켰다. 아름다운 여수왕을 그리워하는 노랫말 속에서 여순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모든 걸 철저히 빼앗긴 여수는 마음을 달래는 노래조차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었다. (14연대) 봉기군과 좌익 세력이 빠져나간 여수에 정부 진압군의 무차별적인 초토화 토벌 작전이 시작됐다. 여수의 바닷가는 바람에 펄럭이는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었다. 여수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6부작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기획 9일간의 기록 제4부 피해 서막 극본 최난화 감수 주철이 연출 안정희 해설 김종선이었습니다.